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5개월 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뒤를 이어 양적 완화를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물가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8월 식품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올라 터키에 이어 가장 증가폭이 컸습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 몬트리올 ICAO 본사에서 열린 이사국 선거에서 파트3에 출마한 15개 국가 중 4위로 이사국에 오르며 4회 연속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10년 만에 최대의 화랑을 맞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벤처투자 조합에 모인 자금은 1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 증시의 김종우상입니다.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는데요. 먼저 지난밤에 마감됐던 미국 증시 상황과 어제 우리 증시 상황 다시 한번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수 일단은 조정을 받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약보합권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또 제기가 됐고요. 미국 증시가 전일 약세를 또 보였었죠. 이 때문에 어제 우리 증시도 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0.02%, 코스닥이 0.05% 내리면서 마감됐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8원 40전 정도 뛰어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 알아보기 전에 아시아 지역 증시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휴장이고요. 일본 증시가 장중에 금리 조정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게 금리가 내려갔는데 이게 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1% 넘게 튀어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47% 오르면서 9,518.76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뉴욕 증시가 많이 올랐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우지수가 1%대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이 2%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침을 또 크게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우리 증시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은 이트레이드 증권 이프로팀의 김병수 실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좀 조정을 받았고요. 좀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 우리 시장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일반 개인 투자가들과 개인 투자가에서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기술적 분석상으로 지금 이격 부분들이 좀 다소 과다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정폭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근심 부분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기술적 부분들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어제도 전일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의 매도 부분들이 집중되는 부분들 특히 특정 종목군 어제 삼성스테크이라든지 삼성 LCI 이런 종목군들의 낙폭이 과대해짐으로써 예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 대형주의 하락폭이 2, 3% 정도의 하락폭들이 진행될 때 어떤 투매 부분들이 같이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반면에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매도하는 물량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 부분들을 너무 크게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초점을 외국인들의 매수로 두는 게 좋을까요? 기관의 매도로 두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까지 시장 부분들은 메이저는 외국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 부분들로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겠고, 화면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화면 부분들은,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원화 강세라든지 위안화 절상 그다음에 엔화 강세 부분들로 진행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 부분들로 어떻게 가장 큰 매출 부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민감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원화 부분들이 지금 강세 부분들이 좀 진행되다 어제 반등하는 폭이 좀 진행되고 위안화도 마찬가지고 엔화 부분도 어제 이제
일본이 금리 인하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달러 약세 부분들이 좀 진행돼서 글로벌 시장 부분들의 유동성 부분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달에 연준의 추가적인 그 FOMC 회의록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되는데 네. 전일 그 미국의 경기 지표 부분도 지금 긍정적인 부분들로 나오면서 어떤 양적 완화 정책을 재차 추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 날 실업률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 아직 그 제조업 관련된이라든지 소비 관련된 지표 부분들은 다소 개선 사항들이 조금씩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고용 관련된 부분들은 다소 미약하다. 하지만 이런 고용 관련된 경기 지표 부분들이 나쁜 점이 결코 시장 부분에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연준에서 추가 양적 완화 정책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유동성 공급의 하나의 또 다른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될 게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지면 또 증시가 한 번 더 화랑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찾아오겠죠. 네,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에 발맞춰서 투자 전략을 짜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먼저 이제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로 초점을 맞춰야 될까, 기관의 매도로 초점을 맞춰야 될까, 최근의 매매 형태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이시는 건 지난주 금요일 날 10월 4일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매 형태 부분입니다. 네. 검은색 선은 지수의 흐름을 나타내는 선이고 위에 분홍색 선이 외국인들의 매매, 밑에 옅은 분홍색은 연기금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은 지속적인 매도 부분들로 동참했던 부분들, 기관에서도 특히 투신권에서 매도 부분들을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물량 부분들을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저녁당도 지수가 하락함에도 외국인들은 현물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매수 부분들이 좀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지금 그런 동일한 흐름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는데요. 오전장에 증권사에서 주문 실수 부분들로 진행됐다는 뉴스가 좀 나오긴 했지만 이런 지수의 방향성 부분,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될 때마다 외국인들은 현물 부분들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들어오면서 지수를 떠받치는 어떤 바닥권에서 매수권으로 매수에 동참하는 이런 큰 메이저 세력으로 유지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기관의 매매 형태 부분들보다는 기관과 개인의 매매 형태를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유입을 시키는 그런 유동성 부분들을 공급하는 그런 종목군과 업종군들을 선택을 하셔서 집중적으로 매매를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업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업종 내에는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는지도 한번 설명이 좀 이루어진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쉽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글쎄요, 지금 종목군별로 보면 지금 어떤 특정 섹터에서 특정 종목군을 말씀드리기엔 너무 다양한 섹터 쪽에서 매수세가 상당히 고르게 지금 반등세를 지금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지금 외국인들이 집중하는 9월 달에 매수 부분들로 지금 단순하게 본다면 9월 달에는 조선 섹터 부분에 상당히 에스텍 조선이라든지 코덱스 조선 쪽으로 매수 부분을 상당히 집중했던 부분들이 좀 있겠고요. 최근에는 유동성 부분들이 은행 섹터라든지 건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은행 건설 이라는 트로이카 종목군들에 상당히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겠고 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지수가 나오면서 특히 기술주 부분들에 상당히 큰 폭의 반등 부분이 좀 이루어질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내면을 보면 아무래도 미국이 수출 부분들이 어떻게 부각이 되느냐 이 부분들인데 수출 비중이 증가를 하면서 가장 크게 제조업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IT 관련 기술주 부분의 반등 부분들이 이랬는데 이제 IT 관련 종목군들의 바닥권들이 지금 상당히 좀 다져지는 모습. 전일 삼성 관련 3인방들이 하락폭들이 진행되는데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큰 IT를 대표할 만한 종목들 또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프리 실적 부분들도 발표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로 다시 한번 바닥권 정도의 이제 상당히 지금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접근을 해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IT 섹터와 트로이카 종목군, 조선 섹터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코스닥 종목군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지난번 시장에서도 코스닥 종목에 대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심상치 않게 좀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코스닥 대형주 셀트리아라든지 서울반도체 쪽도 한번 관심을 좀 두고 매매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IT 업종 바닥권 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동안 분명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이미 보유하신 분들도 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 이번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이번 시점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SM 제조업 지수 부분들이 특히 수출 비중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오면서 반등 부분들이 좀 강하게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목분별로 지금 어떻게 보면 IT 섹터 부분에 대한 업종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 부분들은 아직 좀 미진한 상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부분들은 한 6개월 최소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4, 4분기에는 성수기에 진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삼성테크이나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 2, 3% 정도의 하락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은 기관의 집중적인 매도 부분, 수급 상향이 다소 꼬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보유하신 부분이라면 조금 더 반등 부분들을 이루어내시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접근하신 부분들은 다른 종목군보다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IT 종목을 대표할 만한 이런 간판주 정도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빈트가 좀 엇나가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LED 업종 쪽으로도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최근에 보여왔었거든요. 좀 살아난 듯 하다가 어제 또 주저앉았어요. 이런 부분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눈물이 많이 나는데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LED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장 부분에 대한 미래에 더 향후에 발생될 특히 조명 분야에서 발생될 부분에 대한 기대치 부분은 상당히 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대치 부분들이 바로 실적 부분들로 바로 접근되기에는 다소 너무 빠른 부분들이 좀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종목의 서울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수주 부분들을 좀 진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외국인들이 좀 집중하는 종목군들 쪽으로만 집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집중을 해서 잘 선택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금일 엣지 종목으로 지금 추천드릴 종목은 삼성증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삼성증권이요? 예. 네. 여러분들이 지금 증권업종 부분들에서 가장 많이 매매를 하시는 업종이라면 대우증권이라든지 동양증권증권 이런 종목군들도 매매를 자주 접근을 하시고 추천을 많이 받으셨을 거를 좀 보고 있는데 삼성증권 지금 다른 시장보다 작년부터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랩 어카운트 시장 부분들이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거의 2배 이상의 성장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의 랩 어카운트 시장분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워낙 고액 자산가들이 1억 이상을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고액 자산가들이 약 7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증권의 랩 어카운트 상품 약 거의 절반 이상 부분들을 수수료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벨업이 되는 증권업 쪽에서 어떤 고액 자산가들 그리고 지수가 레벨업일 때 또한 특히 또 랩 어카운트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삼성증권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삼성증권에서 투자 포인트를 보신다 하면 지금 퇴직연금 시장이 상당히 크게 열리고 있는데 퇴직연금 시장 부분들이 향후에 큰 자금들이 유입이 될 때 지금 삼성 자산운용의 대주주입니다. 삼성증권은 삼성 자산운용의 설정 잔고 약 31조 원 정도로 지금 2위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의 대주주이고 특히 증권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매매 거래대금 부분들이 아직 증가하지 않느냐 아직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렇죠. 거래대금 부분들은 향후에 증가할 가능성 부분들이 있겠고 특히 지금 이러한 거래대금이 증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채권차익 평가이익 부분들로 해서 재무 상태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성 부분들이 진행이 될 때 증권건설, 이런 은행, 이런 트로이카 종목군들의 외국인들의 유입 또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특히 기관들의 매집 부분들이 매수 형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한번 관심을 좀 두시고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화면을 보시면서 매매 포인트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보시면 이제 기관들이 최근에 다른 종목군들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부터 집중적으로 매수세를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 외국인도 소폭이지만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 부분들이 상당히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규적으로 기관의 매수의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과 한번 관심을 두시고 매수가는 금일 시가 부분들이 아마 미국 시장 부분들이 좀 갭상승 부분 상승을 크게 했기 때문에 갭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겠는데
있는데 일단 갭 상승 시가 부분에는 접근을 하지 마시고 시가에서 최소 1% 미만 밀렸을 경우에 접근하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도가, 목표가 부분들은 7만 1,000원 정도까지 단기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6만 3,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삼성증권이 좀 주가가 하향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뭐 매물벽은 없을까요? 매물벽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어떤 섹터 부분들이 부각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대우증권이 가장 먼저 주도주의 역할 부분들을 좀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시장과 마켓시어 부분들에서 가장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네. 부분들이 증권 섹터에서 가장 먼저 상당히 수급적이나 탄력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됐는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지금 증권 시장, 증권업에서 가장 크게 매매 수익이라든지 이런 업종 분에서 마켓시어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레버 카운트 시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레버 카운트 시장 부분에서 지금 1위 기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삼성증권은 또 다른 향후의 주도주의 등극 가능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포인트로 좀 잡으시고 7만 원 정도, 7만 원에서 7만 2천 원 정도가 다음 저항대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다음 매물대까지는 반등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호재성 재료가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삼성증권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센전작 이트레이드 증권 이프로팀의 김병수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에 나오는 테마주를 저희가 발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 은평지점의 박종혁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어떤 종목을 살펴봤나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중국 국경절 때문에 지금 중국 증시가 휴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중국 국경절 특수 관련주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에이블 CNC에 대한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로서 웅진에너지와 SDN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들 종목들 어떤 추이를 보였습니까? 예, 아시아나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주가는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네. 아시아나는 외국인이 그리고 에이블 CNC는 기관과 외국인 같이 사는 분위기였고요. 네. 아직까지는 홀딩을 하거나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태양광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제2의 황금기다라고 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웅진에너지, SDN 모두가 목표한 제시한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익 실현을 했고요. 사실 OCI 같이 그 태양광 대표적인 주식, 가장 대표적인 관련주인데요. 반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추격 매수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생길 때까지 대기하시는 것도 좋은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종목은 또 좋은 흐름을 보였고, 몇몇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예, 위치인 그렇습니다. 거죠?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 관련해서 실적이 네.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쯤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번 오늘 상황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이블 CNC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말씀 추가적으로 한번 더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뉴스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뉴스가 저희가 선택이 됐는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뉴스 속에 있는 테마주를 한번 저희가 발굴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네,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그 3분기 어닝 시즌이 도래했다라는 뉴스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국내 상장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어닝 시즌이 12월 2일 포스코를 필두로 시작이 됩니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4일 그 금융정보업체인 FN가이드 집계 자료를 보면 국내 415개 상장사 가운데 상장사의 그 3분기 순이익 추정치가 24조 3,270억이라고 합니다. 네. 이는 사상 최고치였던 2분기 20조 8,100억보다 한 16.9% 증가한 것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져서도 한 17.3%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 지수가 1,9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물론 외국인들의 매수나 미국 경기 지표의 개선 그리고 엔화 강세 등등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런 상승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3분기에 그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건 다 알겠는데 그럼 네. 이제 매수를 할 것이냐, 매도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특히 10월부터 시작되는 4분기 실적은 3분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그 전망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그 매도의 기회로 삼는 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에 그 원화 강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그 이익 마진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실적 시즌에 매도를 고려하여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안으로 경기방어주와 4분기 실적 호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가 있겠고요. 그 4분기 실적 호조 종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소개시켜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좀 방어 섹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문에 새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투자자들은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미리 좀 사놨다가 소문에 팔고 그리고 또 그렇죠. 이후를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전략도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일단 뭐 방어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한국전력입니다. 사실 그 우리가 경기 방어 대표적인 섹터가 그 한국통신 KT하고 네.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걸 얘기하는데요. 이미 그 KT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세를 한번 분출한 적도 있고 네. 지금 현재 시세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동안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던 종목이 한국전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최근 환율 하락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적자인 것이 그동안 이 주가에 대해서 발목을 잡아왔으나 하반기에는 극자 전환 가능성이 있고요. 또 내년에 그 IFRS 도입을 앞두고 네. 자산 재평가 금액이 반영이 될 경우에는 자산주로서의 그 가치가 부각될 전망입니다. 네, 한국 전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또 기술적으로도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한국 전력 어떤 네, 흐름을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미 네. 올 1월서부터 1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그동안 9월까지 그 우리나라 주가 지수와 전 반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9월 달에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최근 3일 동안 거래량이 늘면서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 3일 동안 이 상승을 하면서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 매수가 들어왔는데 상당한 양을 매입을 하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낮은 가격 주가가 위치했고 약간 3일 동안 오른 가격은 부담스럽겠지만 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는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이 3일 동안 상승한 분의 부담을 약간 반영해서 32,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34,800원 이전 고점 때를 약간 좀 넘어서는 그런 가격 34,8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2,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뭐 금융주 쪽에도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에 이 한국전력을 편입하기 위해서는 그 비중 조절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비중을 뭐 포함을 한다면은 분할 매수로 분명 매수를 해야 되겠죠. 예, 분할 매수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 그 주가를 보실 것 같으면 고점에서 이익 실현 물량 나오는 주식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기관을 중심으로 투신권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펀드 환매라든지 뭐 지난번에 설정했던 그 레버 어카운트에서 그 이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한 종목들,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따라서 이익을 취하는 게 좋겠고요. 네. 그 자금의 일부를 일단 분할 투자로서 이런 경기 방어주들, 아까 말씀드린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게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전력. 이 강력하게 강조를 또 한번 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을 한번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은 이제 보험 업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이요? 예, 네. 보험 업종에서 동부화재를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경기 방어 섹터 중에 하나가 제조업과 의약품 업체, 의료업체나 뭐 제약업체하고 이제 보험업체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동부화재를 갖고 나왔는데요. 최근 실적 추이는 좋지 않습니다. 8월, 9월, 10월 이 자동차 손해율이 좀 높아감으로써 실적은 좋지 않았는데 10월에 예상되는 금리 인상의 수혜주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또 8, 9, 10월 달에 그 자동차 손해율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짐으로써 10월 달에 보험료 인상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0월 달에 뭔가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동부화재 뭐 경기 방어주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최근 추세를 보더라도 좀 약간 횡보를 하다가 지난주부터 조금씩 힘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급이 받쳐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예, 수급이 네. 받쳐주고 있고 일단 저점을 높이고 있고 차트를 보시면은 저점을 높이고 있고 고점을 높이는 상황이 아무래도 투자자의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우려가 되는 감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실적이 4분기의 실적 그 호조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괜찮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가격선에서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지. 예, 가격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일 동안 오르고 이틀 연속 꼬리가 달린 점을 감안해서는 오늘 37,500원 어저께 종가보다 약간 빠진 가격이죠. 37,500원을 매수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이제 고점 4550원을 살짝 돌파하는 41,000원을 제시해드리겠고요. 또 손절가는 36,000원. 지난번에 오르기 전 가격 이 갭 하락을
초과가 갭을 메꾸는 그런 가격을 36,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36,000원 선 손절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앞에서 저희가 한국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 구체적인 가격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추가적으로 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좀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아까 한국전력 가격대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말씀을 예. 드렸고요. 네. 뭐 매수가는 32,500원, 3일에 3일 동안 상승한 부분을 감안해서 네. 어저께 종가보다 낮은 32,500원을 제시해드렸고요. 네. 목표가는 이 전전 고점이죠. 34,800원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는 3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동부화재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 두 종목의 흐름이 뭐 썩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좀 저희도 기대되는 부분이 분명 있기는 있습니다. 뭐 예. 어느 쪽에 더 힘을 줄 수 있을까요? 두 종목 중에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아무래도 한국전력에 강하게 수급이 따라오기 때문에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국전력을 노려볼만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부화재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모멘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보험료 인상이라든지 그런 네. 부분을 감안해서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동부화재 쪽 보험업종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각의 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종목 다 관심권에서 한번 지켜보는 게 예, 좋겠습니다. 네, 한국전력과 동부화재 저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 뉴스도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예, 두 번째는 이 해외 플랜트에 관한 뉴스인데요. 네. 사상 최초로 500억 불 수주를 돌파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5일 지식경제부와 한국플랜트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3, 4분기 해외 플랜트 수주액이 507억 달러를 기록해서 사상 최초로 500억 불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실적인 463억 불을 9.5% 초과한 것으로 작년 동기 229억 불에 비해서는 121% 증가한 실적입니다. 네. 이처럼 해외 플랜트 수주가 급속히 증가한 것은 초대형 프로젝트인 UAE 원전 186억 불이 올해 초 수주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고유가 지속으로 중동 및 중남미 등 산유국 에너지 플랜트 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해외에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통적인 주력 시장인 중동에서 발전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하여 전체 수주의 약 72%에 해당하는 366억 불을 수주했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주가 부진했던 유럽 쪽에서도 해양 플랜트 수주 약진으로 유럽 지역 점유율이 크게 상승, 전년 동기에서 한 403%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아시아 지역에서도 오일 가스 발전 부분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시장 다변화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해외 플랜트에 대한 뉴스인데 이 뉴스 속 이 테마를 또 저희가 발굴을 해봐야 되겠죠. 뭐 건설이라든지 뭐 일부 기기업 종목 쪽에서도 예, 좀 그렇습니다. 관심이 예. 있을 만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 가장 대장주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를 52주 신고가가 아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고객분들이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가격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평가라기보다도 약간 좀 싼 종목을 네.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물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UAE 원전을 포함해서 4조 원을 달성한 상황입니다. 10월에는 싱가포르 캐펠 그리고 세라야 등 9억 달러 규모의 발전 플랜트 수주가 걸려 있고요. 11월 달 같은 경우는 7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복합 화력 발전 플랜트 수주가 걸려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그룹 내 투자도 올해 18조에 이어서 내년 30조가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혜도 예상이 됩니다. 또 내년에 삼성 SDS 상장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지분 가치가 한 3천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산주로서도 한 부각이 될 전망입니다. 네. 삼성물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주부터 흐름이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예, 가파르게 그렇습니다. 상승하는 예.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연중 최고치를 한번 노리는 그런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주 내에서도 삼성물산이 GS건설이나 현대건설에 비해서 네. 좀 소외를 좀 받았었습니다. 이제 소외받았던 이유가 용산 역세권 에서도 이제 발을 빼면서 그렇죠. 이제 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이 좋지 않았었고요. 네.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무역 부분이 있는데 그 무역 부분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LG상사 대우인터내셔널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네. 자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자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네. 따라서 따라서 삼성물산도 특히 최근에 희소 광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런 쪽 그러니까 자원 관련 투자주에도 한번 관심이 모여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업이 그만큼 다각화되고 있고 매력이
풍부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저희가 기술적 분석도 한번 내려보도록 하고요. 매수가 목표가까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최근에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따라서 가격 부담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가격 부담 자체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끊임없이 매수해주는 종목은 관심을 가져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를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얼마가 붙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따라서 사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7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증권사 리포트 나와 있는 목표가는 다 8만 원이나 9만 원 이상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뭐 거기까지는 바라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7만 원은 무난히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표가는 7만 원으로 제시하고 손절가는 6만 원. 지난번에 그 횡보를 했던 가격대가 뭉쳐 있는 부분을 이 6만 원이 깨지면 손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사 6만 원 선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한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또 한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이 기계 쪽의 종목인데요. 올해 신규 수주 목표치인 11조 원을 이미 달성한 상황입니다. 네. 또 내년 2011년도 회계연도에 이미 4조 원가량 원자력 발전 플랜트 수주를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특히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추가 수주가 기대가 되는데요. 최근에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그 기대가 시장에 상당히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두산중공업도 뭐 수주를 따내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상승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두산중공업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이 그 두산그룹 내 문제였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그 두산건설과 두산메카텍이 합병, 그리고 내년에 있을지 모르는 그 두산엔진의 그 상장, 이러한 것들이 성사가 되면은 그룹 내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약간 최근 흐름 자체가 아래쪽으로 조금 주저앉은 점이 예. 우려스럽기도 하는데 예, 기술적인 그렇습니다. 내용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고점을 벗기지 못하고 이제 고점에서 약간 횡보하거나 약간 밀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밀리는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이 한 3일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매수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게 보는, 그러니까 특히 3분기 실적 관련해서는 두산중공업을 좋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네. 아무래도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4분기 실적까지 좋아지는 기업 한다면 두산중공업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를 제시합니다. 오늘 가격 아침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9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목표가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인데 이 9만 원대 그 올 2월서부터 4월까지 물량대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9만 원을 돌파한다면은 조금 더 갈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9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9만 원? 예, 네. 그렇습니다. 손절가는 그 21선과 그 201선이 121선이 따라오는 8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목표 가격선까지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네 종목 살펴봤죠. 한국전력과 동부화재,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대우증권 은평지점의 박종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이제 곧 개막합니다. 1896에서 동시호가 출발할 것으로 현재 화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0.9% 정도 오르고 있고요. 지금 막 장이 시작이 됐고 종목들이 알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가 0.6%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좀 낙폭을 보이다가 후반부에 낙폭을 좀 만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오늘 0.6%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모두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역시 1.6% 급등하면서 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금융주의 흐름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튀어오르지는 않고 있는데요. 0.1% 실현지주 오르고 있고요. KB금융이 0.7%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0.4%, 한국전력 저희가 조금 전에 살펴봤었죠. 0.4% 오르면서 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1.4%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제 좀 낙폭이 나왔습니다. 환율에 대한 그런 악재가 좀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줬고 낙폭 또한 심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G전자, IT업종 전체가 어제 상당히 부진했는데 LG전자가 장중에 좀 홀로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나마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0.6% 현재는 오르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2.3% 오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LG가 1.4% 오르면서 어제 전체적으로 LG그룹주들이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오늘은 강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0.2% 소폭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2.4% 급등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 마찬가지로 화학주들 어제 급락했었습니다. 1.4% 오늘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제 낙폭에 비해서는 그다지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KT가 0.1% 소폭 오르고 있고요. 우리금융 1.3% 오르면서 금융주의 상승세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쪽의 흐름이 좀 부진합니다. 0.4% 내리고 있고요. NHN이 0.2% 각각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흐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전에 한번 살펴봤었죠.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표 가격은 7만 원 선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고 매수가는 시초가 정도에 한번 괜찮다라는 의견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삼성물산 현재는 0.3% 오르면서 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0.2% 오르고 있고요. 현대제철 쪽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 급등하면서 아주 상쾌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0.8%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1.2% 오르면서 이 LED 관련주들이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은 오늘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은 0.3% 오르면서 현재 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코스닥 선도주들이 주식의 값을 좀 많이 끌어올리고 있죠. 셀트리온이 1.5%, 서울반도체가 1.1% 각각 상승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상황이 현재 0.9% 오르면서 498선을 걷고 있는데요. 그와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CJ 쇼핑, 동서,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 모두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은 현재 1895선을 겪고 오르고 있습니다. 0.9%대 상승세를 걷고 있고요. 1900선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시장 상황 소식 더 알아봐야 되겠죠. 현대증권의 류용석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상황 출발부터 좋습니다. 이 대형주 쪽으로 어제 편차가 좀 심하게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그나마 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예, 어제 시장을 마감했던 미국 증시가 한 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주목하는 점은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오히려 기술주들이 상승을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가 2.2% 넘게 상승했는데요. ISM 제조업 지수가 좀 부진했을 거라는 예상 외에는 ISM 비제조업 지수는 오히려 53.1을 기록해서 향후 미국 소비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은 살아있음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우리 증시에서 가장 부진했던 섹터 중에 하나인 IT가 오늘 미국 시장의 흐름을 쫓아서 오늘 상승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지수 상승의 중요한 몫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시장에 기대하는 건 역시 외국인 매수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 BOJ의 부양책에 이어서 이것이 오히려 맞대응 측면에서는 월가에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국채 매입을 조기에 가시화하지 않겠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두 가지 요소들이 오늘 시장에 투영되면서 오늘 주식이 일단은 1900선 가까이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누적되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 즉 환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라든가 아직 1720선에서 지금 한 1890선까지 올라오면서 사실 의미 있는 조정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가격 부담이 아직 상존해 있고요. 통상적으로 한 10% 정도 지수가 상승하면 이제 탄력이 둔화되는 양상들에 대한 학습 효과가 아직 극복되지 않은 점. 또 오늘 삼성전자가 IT 실적을 아마 가이던스를 오늘 내일 발표할 거로 예정되는데 이 부분이 크게 부진하면 어떨까 하는 심리적 측면들이 있어서 오늘 역시도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인 가운데 1900선 도전 정도가 가장 후반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장을 더 살펴본다면 전강 후약 정도도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징적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살펴봐도 운수천급 업종, 철강금속 업종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화면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예, 실적 발표 시즌이 또 중요한 시장의 하나의 맥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유동성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매수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큰 변수입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10월 실적 때문에 시장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투자 마인드 자체는 상당히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까지 상승했던 유틸리티나 이런 그 은행주 업종은 사실 실적보다는 밸류에이션 매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경기 관련주들이 좀 가격 부담이 있을 때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다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는 역시 성장주 또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들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소외되었던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이번 실적 발표가 아마 내년도까지 고려했을 때는 최저점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특히 원화 강세가 지금 진행됐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쪽도 역시 철강 업종이라는 측면이 강한데요. 포스코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좀 2% 정도 상승하면서 오히려 시장 대응에 있어서는 IT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다면 오히려 시가총액 2위인 포스코 쪽으로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이 조금 가세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측면들은 나머지 현대제철이나 기타 철강주에도 좀 투자 매기 이전에 좀 큰 힘이 실어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점은 역시 에너지 업종입니다. 이게 SK 에너지를 보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 이후에 지금 유가들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로 해서 좀 최근에 좀 조정받는 양상인데요. 아무래도 달러 약세 그러면 생각나는 게 이제 유가 상승, 금값 상승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에너지 업종들이 훨씬 더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잠재적으로 보면 이제 가파른 유가 상승이 원가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섹터로 놓고 본다면은 SK 에너지 업종에 대한 관심도 재체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볼 수 있다면은 그동안 화학 업종이 좀 많이 하락한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 특히 OCI 등이 좀 많이 하락했는데요. 가격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펀더멘탈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에 대한 환율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과장되지 않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업종 역시도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철강이라든지 에너지, 화학업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어제 조정을 좀 겪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눈여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증권 류용석 차장과 함께 구체적인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채권 그리고 또 외환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11원 10전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8거래일 만에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좀 상황이 다르게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환율은 말씀하신 대로 8거래일 만에 반등으로 돌아섰는데요. 장 초반부터 달러화의 약세가 좀 주춤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장중에 당국의 외환 공동검사 소식이 나오면서 네.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난 6월달에 당국이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외국계 은행의 경우에는 선물한 포지션 한도를 250%로 제한하고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의 50%를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3개월 유예 기간을 둬서 오는 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1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시장의 여기에 관련해서 숏이 많이 깊었던 상황에서 이런 소식들이 나오자 일단 흠칫 놀라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환율이 좀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들어서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 발표가 나왔고 그리고 호주의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역시나 글로벌리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 쪽에 베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결국에 환율이 낙폭을 줄이면서 어제는 전일보다 8원 40전 상승한 1130원 7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달러 강세가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시 또 약세를 보이고, 달러 강세와 또 약세를 계속해서 오가고 있는 모습인데, 환율 시장에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상당히 변화가 무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당국의 NDF 규제 소식이 이미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지금과 같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언급이 되었다는 것에 좀 주목하셔야겠는데요. 이거는 결국엔 당국이 현재 환율 레벨을 좀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리 양적 완화 정책 기대감이 고조가 되면서 어제 달러 인덱스가 78달러를 무너지면서 77.8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유로화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1.51달러에서 이제 2010년도에 1.18달러까지 하락한 것에 대한 61.8%의 뭐 반등분인 1.388 이제 금방까지 올라섰습니다. 뭐 이런 요인들로 이제 오늘 이제 달러원은 이제 1,120원이 무너지는 지금 모습인데요. 어쨌든 이제 뭐 당국의 이제 심기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제 달러 약세에 좀 베팅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뭐 골드만삭스나 뭐 이제 국내 이제 기관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1,100원까지는 일단 밀어보자라는 이런 심리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일단 이제 시장에서 보고자 하는 레벨인 1,100원까지는 좀 한번 보고 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느덧 1,100원 수준까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환율 시장의 모습입니다. 채권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변화가 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뭐 이제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어제 이제 공동 외환 검사 이 소식이 외국인의 국채 선물을 갑자기 이제 5천 계약 정도 순매도까지 늘리면서 장중에 이제 국채 선물 5일 이평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만은 현물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급 요인으로 강한 모습이었고요. 결국 이후에는 이제 호주의 기준금리 동결이나 일본은행 소식에 이제 이런 요소들로 이제 반등하면서 결국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채 선물은 전일보다 9틱 상승한 112.76으로 마감을 했고요. 국고 3년물은 1bp 하락한 3.29%로 마감을 했고 수익률 곡선은 계속해서 플래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상황이 좀 변화무쌍하게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에서 여전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 오늘 전망을 또 한번 말씀 들어봐야 되겠죠? 네, 이제 뭐 시장의 화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양적 완화 정책입니다. 일본은행의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 결국에는 이제 뭐 한다, 뭐 미국도 그렇고 할 것이다 얘기가 나오다가 어제 결국 발표가 됐습니다. 일본은행은 이제 기준금리가 0.1%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0에서 0.1%로 뭐 거의 제로 금리 와 이제 같은 수준으로 낮췄고요. 그리고 5조엔 규모의 이제 자산 매입 기금을 만들어서 자금 공급을 이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일본은행을 이제 선두로 해서 미국이나 이제 ECB 등 이제 주요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이제 나올지 이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요인으로 이제 주식은 이제 어제 뉴욕 시장에 반등을 했고 지금 우리 코스피도 이제 뭐 1,900포인트를 이제 돌파하려고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사실 이제 주식이 오르고 있으면 채권 시장은 약세를 보여야 되는 게 맞지만 양적 완화 정책 이 기대감이 채권 시장에 계속해서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이제 10월달에 금통위까지도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이제 한국의 이제 경제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요소고 그리고 국내 이제 증권사의 많은 채권 애널리스트가 10월달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이제 이런 대외 여건들이 채권 시장에는 좀 기준금리 인상을 어렵게 하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10월달에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기에는 조금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따라서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대외 여건들을 보면서 채권 시장이 나아가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10월달 금통위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기준금리가 또 문제네요. 뭐 호주 같은 경우 예상외로 금리를 동결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제로 수준으로 금리를 낮췄습니다. 뭐 우리도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 향후 상황을 또 잘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정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상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상당히 좋은데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지금 1,900을 한번 노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정체된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좀 따라가고는 있는데 초반보다는 약간 동력이 둔화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대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도 그 힘을 받아서 한번 강하게 상승해서 1900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좀 오전에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수가 아침에 세게 오르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1900이라는 게 갖고 있는 상징적인 부분들도 크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수에 대한 부담감들을 조금 느끼는 모습입니다. 1900을 단숨에 뚫기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측면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9월 말부터 보면 지수가 1870선에서 계속 좀 정체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속에서 오늘 시장이 미국 증시 쪽에서 강하게 오긴 했지만 거기에 반응해서 얼마만큼 세게 갈 건지에 대한 좀 고민도 작용을 했던 부분들이
시장이 시초가보다는 조금 밀리는 형태의 모양을 보이는 원인으로 작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제가 전강 후약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현재 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상황을 지켜보니까 어제 좀 일부 종목들이 조정을 겪었던 IT 쪽에서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조선업종의 상승세가 무섭네요. 네. 사실 이제 조선업종 예를 들어서 중공업주라든지 현대중공업 이런 걸 보면은 밀린 부분들에 의한 기술적인 반등 지점에서 올라오는 성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른 측면에 해석을 해본다면요. 최근에 앞서서 이제 IT 말씀도 하셨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강하게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종목을 살지에 대한 고민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오른 다음에 최근에 조정을 보였던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장의 관심들이 조금 이동하는 형태의 모양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어쨌건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좋은 쪽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밀리면서 기술적인 지지선에 근접을 하면 그게 사람들한테는 관심을 끄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기술적인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순환매를 하고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조선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들어봤고, 어제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업종에 대한 상황도 한번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죠. 화학 쪽,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낙폭에 비하면 좀 미약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황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을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강도로 주도를 해나갈지 1900선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순매수 강도 보면 어제 2,400억 샀는데 그 이전 한 4일 동안 산 거에 비해서는 매수 강도가 좀 줄었거든요. 외국인들도 시장 전반에 느끼는 가격에 대한 부담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이제 화학을 물어보셨는데 화학, 기계, 자동차 가공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장을 그동안 주조를 해오면서 1900선에 다가오는 데는 1등 공신이었지만 그 이상에서도 주도주의 역할을 계속 할지에 대한 부담감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각 매체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코스닥 쪽에 관심을 표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외국인들의 수급도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 오늘 역시 이 상위 종목군들 코스닥 쪽도 썩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황 어떻습니까?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들은 또 앞서 말씀드렸던 순환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거래소 쪽의 대형주를 중심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지수에 대한 부담감들을 어느 정도 좀 느끼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거래소 시장 내에서의 중소형주나 코스닥 시장 종목들에 대한 관심들은 아무래도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 주말 다음 주면은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얘기는 시장이 지수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움직여왔지만 앞으로는 종목을 중심으로, 종목의 실적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는 순환매라는 차원에서 중소형주에 관심도 필요하지만 실적 호전주라는 측면에서 중소형주에서 종목을 찾고자 하는 생각들도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는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민감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냐 코스닥이다. 어느 쪽으로 힘을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코스피죠. 코스피를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코스닥은 그걸 보완하는 과정 속에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네. 코스피가 너무 안 되면 코스닥도 되긴 어려워요. 코스피가 지수를 유지시켜줬을 때 코스닥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이분화된 구도로 코스피냐 코스닥이냐라고 보다는 코스피가 안정을 유지한다면 수익률 측면에서 코스닥에 접근을 해보자. 그렇지만 코스피가 변동성이 커지면 코스닥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출발 센 증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1895를 걷고 있습니다. 상승률은 0.8%고요. 코스닥 쪽은 0.6% 오르면서 이 496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마켓 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